네, 그럼 오늘 20번째 클래스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눌렀어요. 공유 되나요? 네, 공유 잘 되죠? 안 되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클래스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렉처 노트 12번째, 지난번에 조금 시작을 했지만 렉처 노트 12번째고요.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3분의 2 정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렉처 노트가 22개인데 오늘 12번째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는 천천히 나가다가 뒤로는 점점 스피드를 붙여요. 네. 그래서 정말 정신없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듯이 홈워크는 거의 안 나갈 거예요. 이제 홈워크는 제가 기출 문제 여러분이 도저히 안 풀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제가 내줄 거예요. 홈워크로 이그잼 뭐 풀어봐라 이런 거 낼 텐데 이제 앞으로 거의 안 낼 거고 여러분이 이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이랑 시간 안배를 잘 해서 먼저 메이크업 클래스 미팅 두 번째가 이번 금요일에 있어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후 2시부터 시작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 시간에 퀴즈 2가 있어요. 퀴즈 2는 DTFT라고 했는데 이것과 당연히 관련되어서 이것이 어떤 이 과목 Signal Gen Systems 당연히 discrete time LTI,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이겠죠.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 또는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나타나는 시스템도 들어가겠고 하여튼 요것들이에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G 트랜스폼을 아마 배울 텐데 이번 주 해서 배울 텐데 이것을 심각하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요 위에 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출석에 대해서는 다시 말을 하지만 이제 메이크업 클래스는 괜찮은데 아닌 레귤러 클래스 월수 수업 시간에는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서 증빙으로 쓰겠다는 거고 그다음 오늘은 반드시 소크라티브를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소크라티브 주소가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채팅에 네 EC233F20 그러니까 소크라티브 가서 이 클래스로 오늘 이제 즐겁게 좀 놀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 렉처 노트 12번의 아웃라인인데요. 보시면은 뭐 이게 오펜하임 윌스키의 요 페이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소위 뭐 명품이라는 말이 있고 짝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도 관련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과서를 전혀 안 읽고 펴보지도 않고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면은 그 교과서를 가지고 요약을 하고 강의 노트를 만들어준 그 수업을 한 교수님의 짝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읽고 적어도 교과서를 읽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찾아 읽고 그러면 여러분이 더 지도 교수 여러분이 수업 담당하는 렉처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2학년생일 텐데 3학년생도 있고 2학년생이라면 더더욱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영어로 된 책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원서를. 왜냐하면 3학년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번역판은 없다고 보면 돼요. 이 시노미 시스템은 번역판이 있거든요. 대학원 가면 더더욱 없어요. 누가 번역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바틀렉이 걸리냐면은 영어로 된 원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느냐. 거기서 바틀렉이 걸려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수능에서 그 비문학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연구 능력을 결국 여러분의 그 독해 능력, 예, 단지 그냥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독해 능력이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있잖아요. 뭐 모든 페이지를 다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예, 이 교과서를. 근데 부분 부분은 좀 읽으세요. 특히 이제 제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는 저자가 설명을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라는 텍스트북이 그 부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B라는 텍스트북은
굉장히 나한테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돼요, 책을. 아시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 나와 있듯이 로그 매그니튜드 페이즈, 그다음에 리니어 앤 넌리니어 페이즈, 그다음에 아이디얼 넌 아이디얼 프리퀀시 리스판스, 그다음에 여기서 경계가 약간 나눠져요. 여기선 레셔널 리스판시스 해서 요 CTDT에 대해서 각각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나는 코잘 LTI 시스템, 그다음에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나는 코잘 LTI 시스템의 이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도 안 다루지도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나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나는 LTI 시스템은 제어 공학을 하면 훨씬 많이 보게 돼 있고 회로를 해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특히 디지털 회로 하면 G 트랜스폼은 뭐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전자 이렇게 아날로그로 거대한 서킷을 만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물론 LCCD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이 뭐 조준호 교수는 뭐 통신에서 뭐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데 아니 나는 몰라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과목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discrete time, first and second order systems 요거는 요 앞에 rational frequency response와 관련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렉처 노트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음에 배울 여기 보세요. 렉처 노트 13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다음에 14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다음에 15 바이레터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렉처 노트 3개에 걸쳐서 배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Z 트랜스폼을 렉처 노트 2개에 걸쳐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5개의 렉처 노트가 이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또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나는 LTI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합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요 뒤에 5개는 이제 좀 정량적으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하고 오늘은 그래도 정성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퀄리터티블리 배우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할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캐피탈 H 오브 J 오메가라는 것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웃풋의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인풋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곱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식에서 내가 인풋의 스펙트럼을 알면 그냥 그 프리퀀시 펑셔널 스펙트럼이라고도 불러요. 인풋의 CTFT를 알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알면 요 인풋의 각 프리퀀시별로 이게 어떻게 보면 곱해지는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서 아웃풋에 나타날지를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 오브 오메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를 먼저 기억을 해보면 컴플렉스 넘버 C라는 것은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죠. A 플러스 JB 이렇게 해서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해가지고 카테시안 코어디네이트 상에서 리얼, 이미지너리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폴라 코어디네이트에서 나타내는 게 있었어요. 맞습니까? 리얼, 이미지너리 하는 게 있고 폴라 코어디네이트 상에서는 이런 거죠. C라는 게 있으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R이 되고 요 X축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 이 폴라 코어디네이트 상에서의 폴라 코어디네이트 상에서의 표기법을 써서 생각하면 곱셈이 쉬워져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C1이 R1 e to the j 세타 1이고 C2가 R2 e to the j 세타 2였다면 C1 곱하기 C2는 어때요? 매그니튜드끼리 곱해지고 페이즈끼리는 어떻게 되죠? 더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이것의 페이즈와 이것의 페이즈는 이 아웃풋의 페이즈로 그냥 더해져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매우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곱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듯이 제가 이러한 어떤 XY 플레인 상에 두 개의 선분을 주고 이 두 선분의
곱을 길이로 갖는 선분을 작도해 보라라고 하면 쉽지 않죠. 예. 일단 첫 번째는 이 문제가 1 컨디션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니트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여러 개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유닛이라고 생각하면 그릴 필요도 없이 이 선분이 이 두 개의 곱의 길이를 갖는 선분이고, 반대로 요 긴 쪽이 1유닛이라고 하면 요 작은 쪽이 곱의 길이를 갖는 선분이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자, 요게 1유닛이라고 하면 저 이미 그어 놓은 두 선분의 길이의 곱을 길이로 갖는 선분을 어떻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곱셈이란 것은 딱 보고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프상에서.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다 지금 매그니튜드에서 매그니튜드가 된다는 건 알잖아요. 매그니튜드 대신에 로그 매그니튜드를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거 뭐 굳이 왜 생각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컴퓨터로 막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지난번에 계산자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요 밑에 제가 캡처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계산자가 있고, 이렇게 여기 보면 저쪽에 서큘러 계산자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눈금이 막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찾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 아폴로 13호 예전에 1970년에 왜 달에 가다가 중간에 사령선의 그 연료 탱크가 터져가지고, 아마 산소 탱크였을 거예요. 터져가지고 뭐 난리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사령선이 있고 그 달 착륙선이 있는데, 사령선에는 그래 터져가지고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배터리에 저장돼 있던 2시간어치밖에 없었대요. 근데 출발한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가서 착륙하고 돌아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 착륙선에 있는 엔진을 써서 궤도 수정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달 착륙선은 본래 착륙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달 착륙선에 있는 컴퓨터는 그 궤도 수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상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관제 센터에서 계산을 막 해요. 달 착륙선에 있는 연료를 어떤 식으로 분사하면 몇 초 동안 분사하고 몇 도 각도로 하면은 돌아올 수 있는지를 막 하는데, 계산자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사 미 항공우주국 엔지니어들이 그 자리에서 계산자 놓고 계산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다시 봤어요. 예. 하여튼 계산자는 곱셈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사실은 로그 테이블을 저기 인베드 해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상용 로그 테이블. 여러분이 아는 그 밑이 10인 그 로그죠. 로그 함수죠. 어쨌든 그래서 예전부터 이 로그 매그니튜드를 많이 썼어요. 곱셈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아웃풋의 로그 매그니튜드는 인풋의 로그 매그니튜드 더하기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로그 매그니튜드. 이거를 로그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라고 해요. 그냥.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페이즈 앵글은 더하면 되고 로그 매그니튜드도 더하면 되네요. 그래서 와, 잘 됐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그젬플이 이 캐스케이딩 또는 시리얼 인터커넥션 되어 있는 두 개의 CT LTI 시스템이 있고, 각각이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캐피탈 H1, 캐피탈 H2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을 하나의 오버롤 LTI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그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컨볼루션 프로퍼티로부터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이 이 전체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될 텐데, 그것은 프리퀀시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이죠. 이것과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수학적으로는 동일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캐스케이드 됐을 때도 매그니튜드를 로그 매그니튜드로 처음부터 아예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알겠어요? 그러면 그냥 뭐 더하면 되고, 앵글도 페이스 앵글도 더하면 되니까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노트에서 렉처 노트 12에서 로그 매그니튜드를 배우는 이유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매틀랩으로 여러분이 플랫이라는 명령으로 그림을 그려봤을 거예요. 플랫.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펑션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그려보면 알겠지만 뭐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가서 그냥 계속 넘어가 버리죠. 네. 또는 여러분이 e to the 뭐 x 이런 거 그릴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확률 시간에 예를 들면 뭐 가우시안 덴서티 이런 거 봤었잖아요. 2파이 뭐 시그마 스퀘어 e to the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x 마이너스 뮤 스퀘어 이렇게 되나요? 예. 이런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면 얘가 어때? 더블 익스포넨셜이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에 이게 스퀘어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빨리 감소하거든요. 이걸 그냥 그리면 리니어 스케일로 그러니까 x축도 리니어, y축도 리니어 그리면 이렇게 돼서 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y축을 로그로 그리죠. 그래서 이걸 매틀랩에서는 잘 쉽게 그릴 수 있고요. 세마이 로그 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롯 x, y 벡터를 주면 리니어 스케일에서 다 그리는데 세마이 로그 y로 하면 y는 어때요? 로그 스케일로 그려주고 또 이제 어떤 때는 x축을 그렇게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죠. 세마이 로그 x라는 게 있고 둘 다 로그로 할 때는 로그라는 함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세마이 로그 y, 세마이 로그 x, 로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매틀랩으로 요 좀 지나가서 요거부터 할게요. 매틀랩으로 이렇게 네 점을 있잖아요. 네 점을 그러니까 요 x 벡터, y 벡터로 준 다음에 로그 펑션을 써서 매틀랩의 로그 펑션을 써서 그렸어요. 그래서 물론 마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줬죠. 그러면 대시 5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소크라티브를 이제 쓸 거예요. 네 번 쓸 거예요. 지금부터 뭐냐면 요 각각의 점 A, B, C, D가 있는데 A점, B점, C점, D점의 좌표를 이 로그 플러스로부터 읽어서 뭐 예를 들면 뭐 10, 10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A 포인트부터 해봅시다. 자, 가동이 돼 있어요 이미. 그렇죠? 자, 답을 한번 넣어 보세요. 네, 그림은 잘 보이죠? 네, 쭉 입력해 주세요. 뭐 3명밖에 왜 입력을 안 하고 있어요? 다들 딴 거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카메라 켜놓고 옆에서 게임하고 있다던데 그런 건가요? 네, 뭐 좀 더 답을 해보세요. 예, A점.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B, C, D도 입력할 준비를 해놓으세요. 아, 참여가 너무 저조한데. 오케이. A점만 하면 돼요. 지금은 A점만.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틀랩에서 x 벡터와 y 벡터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x 벡터가 하나만 있다고 해보세요. 뭐 10, y 벡터가 하나만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로그 x, y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찍힐 거 아니에요? 그게 A점이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읽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걸 읽어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문제에서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드시. 예. 그래도 답을 안 고치나요? 뭐 어쨌든 간에 많은 학생들이 답을 했어요. 예. 이 점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그리드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점선들 가로 세로로 그리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따라왔더니 어때요? 10의 0승이죠. 그러면 A의 X 좌표는 10의 0승이고 Y 좌표는 또 10의 0승이에요. 그러니까 10의 0승이라고 쓴 학생은 없고 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맞는 학생들은 1,1 이렇게. 네. 자, 그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B점이에요. 제가 또 세팅을 할게요. 런치, 퀴즈, 숏 앤서, 인스턴트 피드백. 자, 시작했습니다. B점을 읽어보세요. 아니 이번에는 B, C, D 다 해보죠 뭐. B, C, D 다 해보죠 뭐. 아니 BC만 합시다. BC만. 예. B점 XY 좌표, C점 XY 좌표.
자,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네, C점도 해보세요. C점도 같이. BC점을 같이 해보세요. 아까 이런 식으로 표기하듯이 뭐 A 뭐 1, 1, 그다음에 뭐 B 뭐 이런 식으로 C 이렇게 하듯이 해서 표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마감할까요? 또 저조해요, 참여가. 고민 중. 일단 B점만.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B점만 먼저 하고 설명해주고 C점 합시다. 자, 됐나요? 자, 한 두 명 정도 답을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선상에 있으니까 이거 읽기는 쉬워요. 모든 점들이 그리드 라인 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이제 요건데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예, 이게. 일단 요게 10의 0승이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 이런 거죠. 근데 보면 얘는 모르겠지만 얘는 알 수 있죠. 그렇죠?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러니까 B는 뭐 시기 콤마 10의 마이너스 1승, 즉 0.1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리니어 스케일일 때는 0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이 있으면 0과 10 사이에 눈금수는 얘들은 빼고 나면 9개가 있죠. 왜냐면 1에서 9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시는 없더라도 등 간격으로 찍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주기적으로 여기 10의 마이너스 1승, 요게 10의 0승, 요게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인데 일단 이 간격이 다르고 맞아요? 그 다음에 개수를 세볼까요? 이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밖에 없어요. 여덟 개밖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학생들이 어, 이게 0이고 이게 1이니까 이게 혹시 뭐 요게 10의 0.1승 요게 10의 0.2승 이런 게 아닐까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개수가 안 맞잖아요. 0하고 1 사이에 0.1 간격이면 10의 0.9까지 해서 9개가 있어야 되는데 8개가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예,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니어로 바꾸면 이게 1이고요. 이게 10이잖아요, 일단. 맞아요? 1이고 10이에요. 10의 0승은 1이잖아요.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만약 2, 3, 4, 5 이렇게 간다면 딱 맞죠. 그렇죠? 8, 9 해서. 맞아요. 2, 3, 4, 5, 6, 7, 8, 9. 그래서 어, 결론은 이거예요. 얘는 10의 0승이 맞고요. 얘는 2 곱하기 10의 0승이에요. 얘는 3 곱하기 10의 0승, 얘는 4 곱하기 10의 0승. 이렇게 돼서 얘는 2 곱하기 10의 0승, 즉 2예요. 그러니까 2, 0.1이에요. 얘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C점 한번 해볼까요? 다시. C점 이미 답한 학생도 있지만 다시 해봅시다. C점도 해보세요. 쇼 댄서 다시 세팅할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C점은 어떻게 될까요? C점. 자, C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읽는 거예요. 네,
이제 설명할까요? 일단 피니시를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네, 네, 이렇게 되죠. 일단 x축을 읽으려면 이렇게 내려야죠. x축으로. 그때 여기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10의 1승이 x축 좌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좌표인데 이제 요 점이잖아요. 예. 그럼 아까 만약 여기였으면 아까 제가 여기서 했듯이 이게 2 곱하기 10의 0승 그러니까 2죠. 3, 4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잖아요. 얘는 1 곱하기 10의 0승이고 얘는 어떻게 보면 10 곱하기 잠깐만요.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이쪽으로 증가해요. 증가. 그렇죠? 줄진 않아. 이쪽으로 증가하고 이건 똑같아요. 플랫이나 세마이 로그 x, 세마이 로그 y, 로그 로그는 어쨌든 북동쪽으로 하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알겠어요? 예, 맞은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는데 거꾸로 쓴 학생도 있고 x, y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자, 이제 명예회복의 마지막 기회. 자, D점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D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는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예를. 그렇죠? 자, D점의 XY 좌표를 읽어서 소크라티브에 입력을 해주세요. 네, 학생들이 빠르게 답을 쓰고 있네요. 자, 빨리빨리 해서 끝냅시다. 오늘 진도 많이 나가야 돼요. 이거 아무리 정성적이라도 할 말은 많아요. 자, 2명만 더 답을 더 올리면 제가 중단할게요. 좀 올려보세요. 1명. 네, 됐어요. 여러분이 답을 자꾸 안 하면 이거 자기 이름 쓰고 하라고 해서 이걸로 출석하는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네, 답을 안 할 수 없게. 자, 그래서 X축을 읽으면 여기죠. 여기가 1이니까 2 곱하기 10에 요거예요. 2승. 알겠어요? 그래서 200이죠. 그렇죠? 2 곱하기 10에 2승. 그 다음에 Y좌표는 이렇게 따라가면 그렇죠? 여기잖아요. 네, 여기는 1, 2, 3.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에요. 알겠어요? 굳이 뭐 숫자로 쓴 학생들은 200, 0.003인가요? 네. 0003? 잠깐만요. 10의 1승이 003 아니에요? 네, 0.003. 네, 깜짝이야. 그렇죠? 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로그 플러스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세마이 로그 x나 세마이 로그 y에서 읽는 거는 쉬운 일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을 정말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데시벨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다. 예, 데시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로그를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로가리드믹 펑션은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를 스케일한 걸로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밑을 변환하는 식 알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했잖아요. 로그 a분의 x와 로그 b분의 x ab는 뭐 둘 다 뭐 1보다 큰 수라고 합시다. 다르면서 이렇게 할 때 얘는 얘의 어떤 상수배로 항상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상수가 뭔지는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직 기억해요? 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을 못하면 곤란해요. 예. 그래서 로그 함수는 사실상 하나지만 지수 함수도 스케일하고 나면 사실 하나지만 밑이 다르면 어쨌든 다른 값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 매그니튜드를 쓰면 편리하다는 건 일단 알았는데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니까 베이스를 이 밑이죠 밑 예. 밑을 뭘로 쓸 거냐 그래서 상용 로그를 써요. 상용 로그를. 예, 상용 로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역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십진수를 써왔잖아요. 뭐 손가락 10개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십진수로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ln 이렇게 부르던데 내추럴 로가리드믹 펑션을 쓰면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대충 값이 얼마쯤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사실 다 외우고 있죠. 예, 맞아요. 근데 이거 외우는 사람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1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커요, 작아요? 어떻게 되죠? 커요, 작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로그를 자연 로그는 어때요? 로그 이거죠. 로그 3 with base e인데 e가 2.7 1828 뭐 1828 뭐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1보다 크겠죠. 예. 맞습니까? 하여튼 어려워요. 여러분이 로그 2 with base 10은 0.3010 뭐 이런 거 잘 알거든요. 사실 잘하는 이유는 상용 로그를 써와서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요. 상용 로그를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용 로그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상용 로그를 쓰면 로그 10 베이스 매그니튜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왜 그 소음 같은 거 잴 때 데시벨 단위로 이미 쓴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로그 스케일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귀가 시끄럽다 아니다는 이 매그니튜드로 듣겠어요? 소리에 아니면 어떤 소리의 단위 시간당 에너지 이런 걸로 듣겠어요? 에너지로 듣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시노미 시스템 이런 컨트롤 뭐 통신 이런 거 할 때도 다 만약에 그 단위가 어떤 후리에 트랜스폼 하기 전에 시그널의 단위가 이미 뭐 와트라든가 볼트 스퀘어라든가 이러면은 그냥 제곱 안 하고 하는데 이게 단위가 그냥 전압이다 전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알듯이 파워는 어떻게 돼요? 심플 요런 초등학교 때 했던 어떻게 돼요? IV 또는 I 제곱 R 또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신호가 뭐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그게 전류나 전압으로 되면 제곱한 걸로 전력 또는 에너지를 나타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용 로그를 쓰되 이 스퀘어를 해서 쓰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단위를 우리가 알렉산더 그라함 벨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값을 모시기 한 다음에 벨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면 dB는 뭐냐? 동부 화재냐? 뭐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분 미터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미터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미터를 쓰려고 하니까 미터가 너무 크잖아요. 조그만 걸 나타내려고 하는데 0.071미터 뭐 귀찮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스케일에 맞게 줄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죠? 1, 10, 100, 1000, 만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4개 한 다음에 바뀌잖아요. 만, 억, 조경 이렇게 가잖아요. 해시, 양구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해자, 양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있잖아요. 10의 4승이지만 서양 사람들은 10의 3승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틴어라든가 그리크 어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1000분의 1 맞아요? 100만 분의 1 이런 거를 뭐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밀리, 피코 뭐 이런 걸로 쓰기로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은 뭐 킬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맞습니까? 메가 맞아요? 예전에 우리 학과 입시할 때 학과에서 출제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3GHz가 3 곱하기 10의 몇 승이냐 그랬더니 6승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학생이 있어서 제가 너무 황당했는데 예, 그때는 물론 이제 뭐 적성 뭐 이런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있잖아요. 미터 대신에 보통 센티미터 많이 쓰잖아요. 우리 일상적인 스케일에서. 그렇듯이 이 벨도 보니까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 했더니 다 무슨 뭐, 하여튼 뭐, 마이너스 26벨,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충 보니까, 요 데시라는 거 있잖아요. 데시. 데시가 뭐예요? 10분의 1이죠. 데크가 10이잖아요. 데크가. 여러분 디셈버가 본래 10월인 거는 알고 있죠? 그렇죠? 디셈버가. 예, 디셈버 본래 10월이었어요. 그러다 아니라고요? 내기할까요? 디셈버가 별로 보세요. 그 다음에 노벰버가 9에서 나왔잖아요. 노벰버가 9월이에요. 본래. 예,
예, September는 뭐예요? September. Sept가 원래 7이잖아요. 7.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악트가 8이잖아요. 악토퍼스가 발이 8개잖아요. 아닌가? 8개 맞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 옥타비아노스가 갑자기 이제 달력을 만들 때 끼어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를 좀 기려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줄라이와 그렇죠? 오거스트가 끼어들었죠. 그렇죠? 이게 7, 8월, 6월까지는 잘 가다가 이렇게 되면서 두 달씩 탁 밀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12월, 얘가 10월, 얘가 9월, 얘가 11월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이거 알고 있죠?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예, 큰일인데. 하여튼 데크가 10이에요. 10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 존 F 케네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within this decade, 이 10년 내에 이번 10년 내에 달에 가겠다 인류를. 그래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데크가 10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 데시 이렇게 하면은 10분의 1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옛날에는 그 데시미터라는 단위도 있어요. 우리는 센티미터만 쓰잖아요. 데시미터도 있어요. 찾아보면 데시미터도. 근데 데시미터는 잘 안 쓰고 밀리미터랑 센티미터를 쓰는 거예요. 참고로 센트는 뭐예요? 센트는 100이죠. 그렇죠? 그래서 센츄리가 100년이잖아요. 맞습니까? 센티 하면은 100분의 1이고 100분의 1미터를 1cm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써놨죠. 제가 다. 네. 어쨌든 그래서 벨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1벨 이란 게 나왔다고 해보세요. 예, 그랬더니 그게 나머지가 너무 작은 숫자가 나와요. 그 기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배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10배. 그래서 뭐냐면 베이스가 10인데 매그니튜드 스퀘어 한 데다가 10배를 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데시벨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데시벨. 근데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소문자 D, 대문자 B. 알겠어요? 이게 센티미터는 미터가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벨은 사람 이름인데 소문자로 쓰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벨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로 써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0 로그 10 베이스 매그니튜드 스퀘어인데 또 이건 어떻게 해요? 지수 법칙에서 이거 1을 앞으로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 로그 10 베이스 매그니튜드. 이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데시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죠. 예. 원 벨은 그럼 몇 데시벨이겠냐? 10배 쓰니까 10 데시벨이죠. 알겠어요? 원 벨은 10 데시벨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잊지 마세요. 이게 로그 씌운 다음에 나온 숫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매우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20 로그 매그니튜드로 하기로 했어요. 즉 10 로그 10 베이스 매그니튜드 스퀘어죠. 그때 이게 매그니튜드가 1이에요. 그럼 몇 dB라고 나오겠어요? 로그 함수는 어때요? 그래프를 생각하면 항상 1에서 제로 크로싱을 하잖아요. 그게 베이스가 어떻게 되든 간에. 맞아요? 예. 그래서 제로죠. 그래서 제로 dB. 알겠어요? 그러니까 로그 안에 있는 이게 1이면 무조건 제로예요. 그렇죠? 제로 dB. 그 다음에 루트2면 어떻게 되죠? 루트2. 루트2는 이게 보세요. 20 하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서 10 로그 10 베이스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하면 이게 2잖아요. 상용 로그 2는 0.3010인데 10배 하면 3.01 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대충 3. 그래서 뭐냐면 이게 파워라고 한다면 만약 파워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2배가 3dB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해야 돼요. 2배가 되면 3dB 증가해요. 로그에서는. 알겠어요? 로그 스케일에서는 3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2배 3dB 이건 반드시 잊지 마세요. 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되면 이거는 3dB, 3dB 이렇게 볼 수 있죠. 6dB. 그 다음에 만약 매그니튜드가 3이었다. 그러면 몇 dB일까요? 4.7dB. 0.4771 그렇잖아요. 기억나요? 477이니까 4.8dB겠네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상용 로그 배운 게 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보세요. 요것과 요것은 몇 배죠? 10배가 됐죠. 10배가 되면 20dB가 되는 거예요. 0dB 대비 20dB.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100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0 로그인데 이게 100배가 아니라 에너지로 보면 10,000배잖아요. 그래서 10의 4승이라서 40dB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단위를 잘 아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통신 시스템을 특히 만들잖아요. 회로 통신 시스템에 들어가는 앰플리파이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전부 DB로 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DBM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DBM. DBM은 아까 나왔던 데시벨과는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데시벨처럼 로그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10배를 한다거나 이런 거였다면 이 B 앞에 뭐가 붙겠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MB 이렇게 밀리벨 이런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DBM이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dB 스케일은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저게 0dBm이 뜻하는 게 1mW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건 단위가 딱 있어요. 1mW. 알겠어요? 네. 이거는 다 이 단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 로그 10 베이스 1mW 분의 밀리와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뭐뭐뭐 dBm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1mW면 0dBm이죠. 그럼 1W면 뭐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1 대신에 1000배죠. 그렇죠? 그래서 30dBm이 그렇죠? 30dBm이 1W예요. 알겠죠? 이건 잘못 써놨네요. 제가. 기억하세요. 예, 저거는 여기 밑에다 나누고 단위가 밀리와트라는 것이지 dB는 여전히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할 거냐? 뭐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시스템의 리스판스,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매그니튜드, 페이즈로 나눈 다음에 로그 매그니튜드 그래프와 페이즈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 눈금이 있네요. 딱 오른쪽에 X축에 있는 눈금으로 봐서 그렇죠? 주기적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밀하다가 섬기다가 밀하다 로그 스케일이구나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예, 매틀랩으로 그렸다면 세마이 로그 X는 일단 확실하죠. 그런데 여기가 보면 여기는 리니어로 돼 있잖아요. 이건 사실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런 거예요. X가 있고 X 벡터가 있고 Y 벡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 각각 첫 번째 길이 x1, y1, 두 번째 길이 x2, y2 이렇게 해서 매틀랩에서는 플롯 xy 하면 그려주잖아요. 밑으로 언더스코어 썼다고 이게 그 벡터라는 뜻이지 매틀랩에서 이렇게 되지 않죠.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쪽은 로그가 맞고요. 이쪽은 취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이 로그 x라고 한 다음에요. x를 넣어주고 여기는 20 times log 10 base magnitude of y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미 내가 로그를 계산해서 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semi log x니까 그냥 db 값을 이렇게 그려주죠.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로그를 안 쓰고 알겠어요? 로그로 쓸 때는 그냥 그 값 자체를 로그로 한 거예요. 아까 밑에 우리 여기처럼. 근데 우리는 dB를 쓰잖아요. 데시벨 쓸 때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세마이 로그 x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바꿔준 다음에 x를 로그로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다면 그냥 플랫을 쓰는 거예요. 플랫. 알겠어요? 여기는 세마이 로그 x를 쓴 거예요. 매틀랩으로. 이게 딱 보니까 매틀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x에 이렇게 레이블 넣는 거 이런 건 여러분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 요 시스템,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1 over j 오메가 플러스 1. 보세요. 이게 좀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요 앞에다가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펑션은 사실은 1 over s 플러스 1인 녀석이에요. 미분 방정식으로 굳이 바꾼다면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y를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아웃풋 y를 더한 것이 인풋이 되고 이니셜 레스트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코잘 LTI죠. 그러면 코잘 LTI고 임펄스 리스판스는 여러분 이미 봤겠지만 이게 s 플러스 1분의 1이라서 s 플러스 1 분모가 0이 되는 데서 엑스포넌트의 개수가 나오죠. s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e to the 마이너스 u의 코잘 시그널.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인 거예요. 미분 방정식은.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는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잖아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매그니튜드 페이즈를 따로 그릴 텐데 로그 매그니튜드를 그려 봅시다. 그러면 컴퓨터로 물론 있잖아요. 이거 그냥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옛날 사람들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게 상당히 유용한데 어떻게 하냐면 저게 그러니까 심플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메가가 충분히 작을 때, 그 다음에 오메가가 충분히 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메가가 충분히 작으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가 충분히 작으면 이게 1이 도미넌트 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분모의 리얼 파트가 1, 이미지너리 파트가 오메가잖아요. 근데 저거 매그니튜드는 어때요? 루트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거기다가 저거 매그니튜드 스퀘어 할 거니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나올 텐데 오메가가 1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매그니튜드 스퀘어 하면 거의 1이죠. 근데 로그 함수의 아규먼트가 1에 가까우면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상당히 많은 부분이 0이에요. 여기. 그렇죠? 오메가가 라디안 프리퀀시가 작은 값에서 0이에요. 0dB예요. 0dB예요. 그렇죠? 20 곱할 필요도 없죠. 그냥 로그 함수 안에 그냥 1이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가 충분히 크면 어때요? 1은 무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그니튜드만 생각하면 1 오브 오메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스퀘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 로그 하이 오메가에서는 이게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1 오브 오메가죠. 절대값 오메가. 자, 여기다가 이제 20 로그를 붙여 보세요. 10 베이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네. 요게. 그려 보면 이렇게 직선꼴로 나타나요. 참고로 모든 폴리노미얼 펑션들은 로그에서 직선처럼 나타나요. 예를 들면 y equal x to the n 이런 게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봐요. 로그 y는 어떻게 되죠? n 로그 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새로운 x 프라임, 얘를 새로운 y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제 로그 플러스에서 나오는 건데 뭐예요? y 프라임은 프라임이 미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n 타임스 이렇게 되죠. 만약 마이너스 n승이었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20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서 10배 될 때, 이게 10배 됐죠? 10배 될 때 dB 단위로 대충 20이 떨어져요. 그렇죠? 0에서 20으로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20으로. 그래서 이 기울기를 마이너스 20 dB, 네거티브 20 dB per decade. 데크가 10이잖아요. 10배 될 때 마이너스 20 dB 떨어진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페이즈 앵글도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예. 참고로 그래서 이제 이 두 어프락시메이션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딱 만나는 점이 나오고 여기서 많이 이렇게 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코너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회로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RF 회로하는 학생들은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로그 매그니튜드 얘기는 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first order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분이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미분이 한 번. 근데 미분이 두 번 나오는 시스템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그려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second order 시스템이 first order 시스템과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주파수가. 여기는 로그로 그렸죠. 이쪽도 로그죠. 사실은. 로그 플랫인 거죠. 사실상. dB로 바꿔서 리니어로 그렸지만 로그 플랫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배 될 때 그렇잖아요. 10배 될 때 40dB 떨어졌죠. 0에서 40으로 떨어졌죠. 마이너스 40으로.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예를 들면 y equal x 제곱분의 1인데 이거를 20 로그 어쩌고로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0dB per decade 슬로프를 보이면 세컨 오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그렸더니 그렇죠? 제곱해서 그렸더니 여기에 어때요? 오메가의 제곱 텀이 있는 거예요. 1승 텀, 컨스탄트 텀도 있겠지만 오메가가 충분히 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다 무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은 주파수에서는 좀 변하다가 좀 커지고 나면 얘가 도미넌트해져서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이그젬플이에요. 그래서 페이즈 앵글. 네. 참고로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그릴 때 특별히 리얼 인 리얼 아웃 시스템이고 임펄스 리스판스도 리얼이라서 이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 자체가 칸주기 시메트리칼인 녀석들에 대해서 양수 부분만 그리는 거를 알겠어요? 로그로 보데 플랫이라고 해요. 보데는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또는 보드 플랫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approximate board plots for analysis 이렇게 써놨죠. 여기서도 typical board plot,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드 플랫이다. 세컨 오더 시스템에 이렇게 그렸고. 참고로 이걸 해놓고는 그러면 네거티브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리얼 이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면 되고, 페이즈는 어떻게 돼요? 페이즈는 odd 펑션이죠. 그러니까 잘 하세요. 아마 이렇게 그려야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linear phase라는 말이 있는데 시스템이 linear phase system 이런 말이 있어요. linear phase system. linear phase system.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는 우리가 주로 매그니튜드, 로그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특히 이제 first order 시스템이다, second order 시스템이다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나오니까 조금만 참아요. first order, second order는. 근데 그것 말고도 페이즈가 좀 특별한 경우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로그 매그니튜드 가지고 이름을 붙였고 또 페이즈 리스판스 가지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first order, second order 이런 말을 하고 이거 가지고는 중요한 게 linear phase system, non-linear phase system 이런 거예요. 리니어 페이즈는 여러분이 사실 이미 배웠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어떤 시그널 x of t가 있어요. 그것을 알파만큼 딜레이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푸리에 주파수 영역에서 그러니까 x가 캐피탈 x of j 오메가였으면 x of t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되죠?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알파에 그다음에 본래 타임 딜레이 주지 않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죠. 페이즈만 보면 그렇잖아요. 오메가의 함수로서 알파가 컨스탄트니까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났잖아요.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에서도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인데 시스템의 임펄스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매그니튜드는 모든 오메가에서 1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즈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알파 오메가였으면 아웃풋은 인풋이 어떤 함수로 나타내겠느냐?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걸 합성해내면 이렇게 되잖아요. h가. 그럼 요거는 어때요? 디렉 델타의 t-알파였죠. 타임 도메인상에서. 따라서 아웃풋은 인풋을 알파만큼 딜레이 준 거예요. 이런 시스tem을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이라고 해요.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나중에.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를 여기서는 타임 도메인이지만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를 최대한 비슷하게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RLC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RLC로는 코잘 LTI만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딜레이를 충분히 준 걸로 만드는 거예요. 어프락시메이션. 알겠어요? 그래서 리니어 페이즈가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리니어 페이즈면 어떠냐? 매그니튜드가 예를 들어서 1이고 리니어 페이즈면 어쨌든 딜레이 또는 어드밴스죠. 그러니까 디스토션이 없어요. 디스토션이 없어요. 노 디스토션. 그런데 페이즈가 리니어가 아니면 막 찌그러져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x of t라는 시그널이 어떤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을 통과했어요. 딜레이를 주는. 그러면 어때요? 이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데 non-linear phase 시스템을 통과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SOA 디바이스 얘기가 나왔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자회로인데 안에서 음파가 진행되는 걸 이용해서 어때요? 긴 딜레이 라인을 안 만들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1 마이크로세컨드 딜레이를 빛으로 주려면 여러분이 광 케이블로 주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광 케이블이 뭐 안에서 물론 속력이 좀 떨어지겠지만 빛의 속력이 1 마이크로세컨드 주려면 300m가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쿠스틱 웨이브는 뭐 어때요? 광속이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에 반해서 음파는 그거의 밀리언 분의 1이죠. 그렇잖아요. 300m per second니까 거의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음파로 바꿔서 조그만 회로 안에서도 굉장히 긴 딜레이를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SOA 디바이스, Surface Acoustic Wave Device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써가지고 이제 만들면 이런 리니어 페이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리니어 페이즈가 이제 CT에선 너무 당연한데 DT에선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DT에선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주어지는 게 아웃풋이 그냥 인풋을 n0만큼, n0는 당연히 자연수겠죠. 딜레이를 준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라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계산하고 나서 아니면 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이미 암기하고 있겠지만 딜레이니까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예요. e to the minus j 오메가 n0.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1, 페이즈는 리니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그젬플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에서 제가 30일 평균선, 뭐 100일 평균선 어때요? 오늘부터 과거 30개, 오늘부터 과거 100개 이런 거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지금 보면 코자리죠. 그렇잖아요. 미래 거를 가져와서 에버리지 하지 않잖아요. 예. 주식이 30일 평균선인데 여러분이 잘못 디자인 필터링해서 미래 거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사실 좋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그젬플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뭐 과거, 미래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에버리지 하는 건데 맞아요? 예. AK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웨이트도 달라지죠. 예. 그랬을 때 스페셜 케이스로 예를 들면 N1을 제로로 놓고 뭐 N2로 이렇게 놨어요. 예. 거꾸로죠. 이게 미래고 이게 과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n-k로 했으니까 k가 양수면 과거잖아요. 그렇죠? 쏘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코자리 됐고 2n0로 놨고 ak를 1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무빙 에버리지를 하는 거죠. 2n0만큼. 맞습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여러분이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 해가지고 이투더로 돼 있는 거 사인으로 바꾸는 건 기말고사에 정말 낸다 그랬어요. 나중에 중간고사 때도 정말 낸다고 해서 안 내서 공부 안 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낼 거예요. 해보면 요거 보세요. 리얼 밸류드고 요거 보니까 리니어 페이즈가 나오네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n0씩 플러스 마이너스로 줬으면 요게 딱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코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가. 그런데 제가 잠깐 얘기했던 주의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리니어 페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거꾸로 그러니까 알파가 인티저가 아닌 거예요. e to the j 오메가 알파인데 알파가 인티저가 아닌 거 막 줘놓고는 이거 딜레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discrete time에서 CTFT는 2파이 주기 함수여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e to the minus j 오메가 알파가 2파이 주기 함수일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조건.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그럼 해보면 알겠지만 알파가 정수여야만 하죠. 잠깐 제가 잊어버렸는데 지금 출석 캡처할 테니까 카메라 끄고 있는 학생들은 좀 켜줄래요? 두 사람 지금 끄고 있는데 뭐예요? 듣고 있는 건 맞아요? 몰라요. 우리 조교가 카메라 끄고 있다고 강의 안 듣고 있었다고 체크해도 난 몰라요. 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아무 값이나 해서 리니어 페이즈로 페이즈 시프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DT에서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니어 페이즈 하면서 올 패스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에서 매그니튜드가 1인 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또 그게 너무 중요해서 이 올 패스 시스템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매그니튜드가 1이면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e to the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가 1이고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h of e to the h of j 오메가고 여기서는 h of e to the j 오메가가 1인 것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그젬플 한번 봐요. 컨티뉴어스 타임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이에요. 얘 매그니튜드 취하면 얼마예요? 그냥 1이죠.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넌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이죠. 딱 보면 벌써.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는 매그니튜드 취하면 1이라는 게 금방 보이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오메가가 리얼 넘버라는 걸 잘 생각해보고 그래서 알파도 리얼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 매그니튜드 취하면 리얼 파트, 이미지 파트 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해보면 매그니튜드 해보면 1이에요.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녀석은 넌리니어 페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올 패스 시스템이죠. 모든 오메가에서 매그니튜드가 컨스탄트예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죠. e to the minus j 오메가 정수 이렇게 된 게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딜레이를 n0만큼 주는. 얘는 딱 봐도 non-linear phase 시스템인데 얘도 마찬가지 이유로 매그니튜드 취해보면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1이에요. 이런 것을 all pass 시스템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 frequency selective 시스템 또는 채널, frequency flat 채널 이런 말이 통신할 때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통신에 관련된 서킷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frequency flat, frequency selective는 시험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면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frequency의 펑션으로서 frequency response가 일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selective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frequency 이게 h of j 오메가가 a function of 오메가로서 not constant면 알겠어요? 그러면 frequency flat은 뭐예요? 이게 constant예요. h of j 오메가가 constant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얘는 frequency flat 시스템이에요? frequency selective 시스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의대로 하면 frequency flat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얘는 magnitude만 flat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ll pass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는 거예요. frequency selectiv인데 magnitude는 selective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selective는 선택적,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거죠. frequency selective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all pass 시스템을 frequency flat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엔지니어라도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저 사람이 frequency flat이라고 하면 constant, 특히 리얼 넘버를 부를 때가 많은데 뭐 아니면 linear phase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frequency flat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어요? linear phase면서 미치겠죠. linear phase면서 all pass인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사람 알잖아요. 언어를 혼란시켰잖아요. 그 바벨탑 공사장에 언어를 혼란시켰더니 그냥 바로 무너졌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언어가 중요해요. 단어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시스템을 실제로 우리가 만들다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리니어 페이즈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요.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디오 시스템 있잖아요. 예전에 오디오 시스템에 보면 앰프도 있고 프리앰프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선형으로 촥 만들면은 어때요? 모든 그 프리퀀시 영역에서 시그널이 어때요? 똑같은 딜레이로 나가야겠죠. 그런데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토션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면 리니어 페이즈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면 근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컴포넌트가 많이 들어가요. RC 컴포넌트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그냥 그 왜 라디오 스튜디오에 보면 사람 목소리만 하는 마이크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목소리만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어때요? 딱 사람 목소리의 프리퀀시에서만 사실 리니어 페이즈 비슷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면 그룹 딜레이라는 거예요. 그룹 딜레이. 그룹 딜레이는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주어진 게요. given 어떤 시스템이에요. h of t. 푸리에 트랜스폼 즉 시스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h of j 오메가를 가지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입력이 있잖아요. 입력이 인풋이 어떤 오메가 제로 근처에 있는 시그널에 대해서만 이 시스템의 리스판스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때 보니까 얘는 리니어 페이즈도 아니고 막 그래요. 이 자체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운 잠깐만 그래도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What do we do? 뭐 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딱 보면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학 수업 시간에 그냥 문제만 풀지 않고 좀 개념을 익힌 학생은 알 거예요. 잠깐만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 선형 근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선형 근사를 하는 거예요. 선형 근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매그니튜드는 천천히 변한다고 합시다. 주로 페이즈가 빨리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매그니튜드는 그대로 놓고 페이즈 앵글은 어떻게 하냐면 페이즈 앵글은
이게 이제 페이즈 앵글이에요.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 선형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 페이즈 앵글은 어때요? 요 값, 요게 어떤 값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얘 h j 오메가 제로 플러스 그다음에 요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울기. 예.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합시다. 예. 마이너스 타우 j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마다 타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점에서의 값을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이렇게 부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타우 j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빼야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선형 근사를 하는 거예요. 선형 근사를. 왜냐하면 입력은 어차피 요 근처에만 들어갈 거니까. 입력은.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 쓰겠어요. 오늘 진도가 너무 느리네요. 네, 그럼 e to the j 그 다음에 hj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타우 j 오메가 제로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니까 자 이제 그러면 얘를 쓰면 어떻게 되죠? 예, 뽑아져 나오죠. 얘와 얘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뽑혀 나와요. 그래서 h of j 오메가 제로 매그니튜드에 e to the 마이너스 j set hj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플러스 타우 j 오메가 제로가 있고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j 타우 j 오메가 제로 오메가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뽑아냈겠어요? 리니어 텀만 뽑아낸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가 마치 y는 ax 더하기 b 할 때 ax 부분만 뽑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얘는 어떤 컴플렉스 넘버고 얘는 어때요? 딜레이가 타우 j 오메가 제로만큼 나타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근사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이 오메가 제로 프리퀀시 그룹 딜레이라고 해요. 이 기울기를. 알겠어요? 선형 근사했을 때의 기울기. 물론 네거티브 곱한 것 그러니까 기울기를 네거티브 기울기를 마이너스 타우라고 부르면 그 타우 값이 저 오메가 제로에서의 그룹 딜레이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떤 오디오 시스템에 있는데 내 음성에 대해서 그룹 딜레이가 0.2 밀리세크다 그러면 사람 목소리는 0.2 밀리세크 딜레이만 거의 되는 거예요. 디스토션은 안 생기고. 개인은 물론 좀 달라질 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오디오 할 때 많이 나와요. 그룹 딜레이. 그 다음에 뭐 어떤 필터를 만들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만 어쨌든 나타나면 되기 때문에 여기 타이포들이 많이 있는데 다 고쳐놨어요. 여기 나중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올 패스 시스템인데 매그니튜드는 여기 보세요. 리니어가 아니죠. 마이너스 a 그러니까 페이스 마이너스 a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넌 리니어 페이스죠. 예. 그래서 그려보면 요게 로그예요 지금. 예, 요거는 리니어고 요렇게 이제 감소해요. 거기다가 인풋을 요렇게 0에서 빵 하는 걸 넣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렉탱귤러 펄스는 어때요? 싱크죠, 싱크.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에 잔뜩 몰려있고 하이 프리퀀시에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넌리니어 베이스인데 특히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세요. 요 마이너스 A와 B를 어떻게 선택했냐면 여기서 7과 B는 매우 작게 했어요. 0.02.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오메가가 작을 때 하면 얘 무시되잖아요. 두 번째 텀이. 그때는 어때요? 오메가가 작은 데서는 그냥 7초 딜레이 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봤더니 정말 이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 7초쯤에 와 있지 않아요? 정말? 물론 좀 당겨져 있지만 맞습니까? 얘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데 뭐냐면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왔어요. 마치 깁스 현상처럼. 이게 뭐냐면 저 경계에서는 어때요? 경계에서는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이 많잖아요. 경계를 나타내려면. 근데 걔가 로우 프리퀀시 녀석들과 그룹 딜레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가 다르면 어때요? 잘 정확하게 합쳐지지 않으니까 저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깁스 현상 자체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근데 생각난 김에 또 이 노트의 저자분이 깁스 현상을 그래도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이렇게 싱크가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리스판스를 생각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언더슈트, 오버슈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숫자가 이제 주어졌어요. 뭐냐면 이게
1이란 걸 기준으로 9% 오버슈트를 하고 0이란 걸 기준으로 최대 마이너스 9% 언더슈트를 해요. 그리고 이 오메가 제로를 바꿔보잖아요. 이 에너지는 이렇게 스텝 리스판스의 스테디 스테이트 값은 1이 되게 하면서 오메가 제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압축이 돼요. 오메가 제로를 늘리면 압축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사실은 압축이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탁 튀고 쫙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깁스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라 크기는 안 변하고 에너지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꿔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는 그래서 이제 뭐 저런데 실제 필터를 만들려면 우리가 LCCDE 쪽으로 가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이게 스무드해요. 뭐든 간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빨리 못 변해요. 그러려 빨리 변하게 하면 LC 컴포넌트를 많이 써야 돼요. 그걸 L 쓰기 싫으면 그러니까 C 커패시터를 잔뜩 써야 돼요. 적분기를 예를 들면 회로에서는 주로 이제 적분기를 구현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보면 로패스 필터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보델 플랫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뭐 팍 떨어져서 이렇게 되길 원했는데 보니까 1에서 그렇죠. 1이 원하는 거고 여기 0이 원하는 거예요. 어떤 델타 1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1 뭐 이게 dB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로 봤더니 여기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델타 2로 잡았어. 0에서부터 예를 들면 했더니 여기 마음에 들어요. 여기도 마음에 드는데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트랜지션 밴드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패스 한다고 해서 로우 패스 필터의 패스 밴드, 이건 로우 패스 필터의 스탑 밴드, 이것은 요 넌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의 트랜지션 밴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 델타 1과 델타 2가 나중에 보면 이 로우 패스 필터에다가 스텝 리스판스 구해보면 그때 요 오버슈트 뭐 이런 양들과 관련이 좀 있어요.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진도가 오늘 오히려 느려버렸는데 큰일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LCCDE와 관련된 걸 배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했었어요. LCCDE로 나타내는 코잘 LTI 시스템. 그래서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넣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때요? 양변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H와 X로 팩터링 한 다음에 X로 나눠주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H of J 오메가가 이렇게 J 오메가의 유리함수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토리가 두 개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이거를 J 오메가의 함수로 보고 유리함수로 보고 partial fraction expansion 또는 decomposition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썸으로 나타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많은 가정은 뭐냐면 이 코에피션트 A와 B가 리얼이고 시그널도 리얼 밸류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해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데 또 나와요. 해보면 알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할 때 있잖아요. first order나 second order만 쭉 나와요. 참고로 분모가 오더가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롱 디비전 한 다음에 하죠. 제가 지난번에 링크 보내줬어요.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하는 거 반드시 보세요. 일단 롱 디비전에서 빼놓고 그렇죠? 나머지만 가지고 해요. 또 하나 방법이 팩터링 하는 거예요. 팩터링.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로 서메이션이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하고 나서 나타내는 거라면 이거를 팩터링 하는 게 파이라고 돼 있죠. 이게 파이는 요 뒤에 있는 것들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H를 여러 개의 곱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캐스케이드 연결을 한 거죠. Serial interconnection 한 거죠. 그러니까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한 것은 parallel connection, interconnection으로 implement를 하려고 할 때는 partial fraction expansion으로 하면 되고 serial로 할 때는 이게 나은데 여러분이 그러면 오버롤 리스판스를 각각의 리스판스로부터 이해하려면 어느 게 낫겠어요? partial fraction expansion으로 해서 serial로 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팩터링해서 serial로 하는 게 편하겠어요? 위에 parallel이고. 사실은 그때그때 다른데 앞에서 나와 있던 로그 매그니튜드 이런 걸로 하려면 당연히 곱으로 나타내는 게 편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로그 씌우고 나면 덧셈으로 바뀌니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시간이 다 돼서 거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이런 걸 배웠어요.
ANX에 N 더하기 점점점 해서 A1 X1 더하기 A0.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팩터링 하는 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좀 배웠죠. 참고로 A들은 다 리얼이에요. X도 리얼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뭐가 있죠? 근이 어떻게 돼요? 근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죠? 아니, 뭐 모든 근을 찾으라 그러면 근은 여기서 x는 리얼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x는 그러니까 이렇게 리얼인 코에피션트를 가지면 이걸 팩터링 하고 나면 fx를 지금 여기랑 매우 비슷하죠. 팩터링 하고 나면 뭐예요? 요게 이런 꼴이 돼요. x 마이너스 뭐 xi 또는 x 어떻게 되죠? 제곱 해서 결국은 뭐가 돼요? 이 켤레 복소근을 갖거나 그렇잖아요. 실근을 갖거나 이렇게 중근일 수도 있죠. 그렇죠? 2승 3승 맞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얘를 팩터링 하는 거니까 맞아요? 각각을 팩터링 하는 거잖아요. 캔슬 할 거나 하고. 그러니까 지금 j 오메가를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x로 바꿔놓으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nth 오더 폴리노미얼 팩터링 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전자전기공학에 안 쓰이는 거 가져오면 제가 5만 원 준다고. 또 나와요. 그렇죠? 팩터링이. 이게 리얼 코에피션트일 때랑 컴플렉스 코에피션트일 때랑 다르죠. 그렇죠? 리얼 코에피션트면 컨주기 페어로 나타나죠. 실근이 아니면.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팩터링 하고 나면 요 h가 있잖아요. 요 h 각각을 또 유리함수로 봤을 때 실수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코에피션트로. 그렇게 하면 얘는 항상 퍼스트 오더거나 세컨드 오더일 수밖에 없어요. 분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퍼스트 오더와 세컨드 오더만 다루는 거예요. 오더가 높으면 롱 디비전으로 나눈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서드 오더는 안 합니까? 아이디얼하게는 서드 오더도 있겠죠. 컴플렉스면. 근데 지금 A와 B를 다 리얼로 보는 거예요. 개수들을.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실근을 갖거나 켤레 복소근을 갖기 때문에 켤레 복소근을 갖는 건 팩터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팩터링 하고 나면 코에피션트에 컴플렉스 넘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j 오메가를 x라고 보면 x 타우고 이거는 요거 x 제곱 2 이건 뭐예요? 자이죠. 요즘은 잘 알더라고요. 자이 아파트가 나온 다음부터 2 자이 x 플러스 1. 그래서 자이는 당연히 리얼 넘버고 이런 식으로 항상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진도가 갑자기 느려져 버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이 그 로그 플랫에서 그 점 읽는 것은 뭐 시간을 좀 많이 보내긴 했지만 여러분 평생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수업 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금요일 날 또 보강이 있어요. 잘 참여해 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세요.